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19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머리를 틀어 올린다고 약속을 했고요. 시장도 쫙 저의 이제 머리에 그 묶은 높이만큼이나 어제 시원하게 미국 시장이 올랐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늘 끝까지 치솟게 올렸는데 잘 안 보이네요. 자, 여러분. 제가 머리를 틀어 올렸다고 시장이 틀어 올라간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술주 또 반도체 그동안 또 힘들었던 애플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하루 만에 조금 결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지속성이 또 있을지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안테나 시장의 우상향을 좀 기원하는 안테나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여러분 뉴욕 증시 얼마나 또 뭐가 그렇게 좋았길래 올랐는지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금요일에 참 오랜만에 모십니다. 작년 연말 저희가 스페인으로 이제 그분을 떠나보내고 존재감을 지금 발휘하고 계신데 살짝 이제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었는데 회복이 조금 되시자마자 바로 또 저희 스튜디오로 나와주셨습니다. 잠시 후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또 월가의 소식은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뉴욕 증시 밤사이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 그 올랐던 폭이 나스닥이 꽤 의미가 있었습니다. 1% 넘는 강세였고요. 1.35% 오른 15,055포인트 선 200포인트나 올랐어요. 시원하게. 그래서 이렇게 올랐고 S&P 500은 0.88% 오른 4,780선 그리고 다우지수는 0.54% 다우가 당 초반에 좀 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지부진해서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는데 오후장 바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0.54% 오르며 37,46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러셀 2000 지수도 올랐고요. 이제 4대 지수만 좀 올랐으면 좋은데 국제 유가가 또 WTI 기준으로 2%대 오르면서 배럴당 74달러 선까지 올라가고 어제는 금 가격도 조금 오르고 채권도 올랐어요. 다 올랐습니다. 사실 시장만 오른 게 아니라 채권 가격도 채권 금리도 4.14% 그러니까 4.1을 이제 훌쩍 넘어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뭐가 좋았는지 일단은 쭉 볼 텐데 어제는 이제 소매 판매가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 그런 말인즉슨 경기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그 시기는 더 멀리 갈 수도 있다. 라는 것 더불어서 또 월러 이사도 그런 비슷한 너무 이제 섣부른 기대하지 말라라는 발언에 힘입어서 좀 금리 인하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시장이 좀 꺾였잖아요. 근데 어제는 고용이 여전히 탄탄하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채금리가 또 오르고 했음에도 시장은 급반등에 나섰습니다. 일단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 건수 18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6,000명이 전주 대비해서 감소를 했고요. 이게 2022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라고 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전문가 예상치가 20만 8천 명이었는데 이마저도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점 그래서 경기가 예상만큼 빠르게 둔화하지 않는다. 요거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조금 더 멀리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그러니까 금리 인하 관련해서 부채질을 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우리는 그래도 금리 인하 늦어도 5월 아니면 6월쯤에 하지 않을까가 연준의 스탠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3분기에 들어서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3분기의 기준이 언젠가요? 7, 8, 9.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5, 6월이 아니고 7, 8, 9라는 거죠. 3분기도 3분기 초인지 후반인지 알 수 없는데 이전에 한번 문남중 수석의 그 금리 인하 관련한 발언에서 9월, 10월 좀
하반기 뒤쪽에 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밀당하는 거에 있어서 시장이 3월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5, 6월 기대하게 했다가 더 아예 이제 고무줄을 이쪽으로 많이 당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더 많이 이쪽으로 뒤로 오게. 그래서 중간에서 결국에는 만나서 5, 6월로 생각하게 그런 빅피처인가 싶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반등을 좀 강하게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장 전 실적 발표한 TSMC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좀 보자면요. 매출액은 2조 1617억 달러, 순이익은 8,378억 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8억 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만 달러 기준이군요. 죄송합니다. 대만 달러 기준으로 2조 1617억 대만 달러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도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4.5% 줄었고요. 순이익도 17% 줄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상치는 상회를 했고 올해 실적에 대해서 매출이 향후 AI 모멘텀에 힘입어서 20%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청사진을 밝히면서 주가는 함께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TSMC와 또 가장 연관이 깊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대 고객사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애플이다 보니까 같이 좀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개장 초부터 주가가 그동안의 쉼을 뒤로하고 반등을 보였는데 이게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가도 기존 208달러에서 22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이폰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가 더 강해질 가능성.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라 하면은 기기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iOS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서비스 쪽에 있어서의 매출의 증가를 또 기대할 만한 그런 환경이 기대가 되고요. 또 생성형 인공지능 AI에 관련한 수요가 새로운 장비 수요로 이끌 것이다. 새로운 장비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19일부터 예약 판매 시작하는 비전 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애플의 주가는 강하게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맵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애플의 주가는 결국 3.2% 오르면서 188달러 선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빅테크 종목들도 참 좋았죠. 마이크로소프트 1%,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 모두 좋았습니다. 엔비디아 1.8%, AMD 1.56%, 퀄컴이 4%나 올랐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2.7% 강세를 보였고 브로드컴도 3.6% 오르면서 오늘 필반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글도 1.4% 올랐고요. 메타의 주가도 2%대 강세, 그리고 아마존도 1.18% 강세. 반면 아쉽게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한 1.7% 내린 211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고 포드, GM 자동차주들이 좀 부진했습니다. 포드는 2%대 하락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에너지주 국제유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보합권 수준에서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헬스케어 쪽도 혼조를 보이는데 존슨앤존슨, 머커 등의 종목들은 올랐지만 일라일리 그동안 좀 상승 보였던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쉬어갔고 CVS 헬스가 4%대 좀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디즈니가 괜찮았네요. 디즈니 2%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넷플릭스도 함께 1%대 오름세 보이면서 다 이제 빅테크 종목들, M7 종목들을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다른 종목군에서는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좀 많이 들어왔던 그런 하루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된 걸까요? 아니면은 하루짜리 실적 모멘텀에 따른 주가의 반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그동안의 연말 연초의 시장을 이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반등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뭘 이제 딱히 이제 아침에
금요일이면 피로 누적이 최고조고 한데 금요일이니까 내일 휴일이고 시장도 올랐고 하니 기분이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좋은 이야기들 특히나 들어도 지겹지 않은 이야기는요. 예쁘다는 얘기. 너무 좋습니다. 예.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길. 예, 시장 내렸다고 그 마음 변하시면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거 뿔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 리본이에요. 요 리본인데 여기 한쪽만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상향 느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페인에서 빠에야 좀 많이 드시고 오셨습니까? 예, 뭐 아주 구경도 잘하고 네. 특히 이 나라는 이 피카소와 가우디 이 두 아티스트가 네. 나라를 빛내는구나.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문화유산을 많이 보고 왔는데 네. 또 거꾸로 네. 너무 문화유산이 많으니까 그 나라 국민들은 좀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총명함, 네. 근면성 이런 걸 이제 타고났잖아요. 빠질 수 그런 면에 없죠. 있어서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다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면함에 있어서 저도 어디 가서 지지 않는 근면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조상덕을 보고 있는 스페인보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제발 바라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교수님 연말 연초에 시장을 좀 이렇게 안 보시지는 않았을 것 시장 같은데, 봤죠. 네, 네. 어떻게 좀 생각하셨는지요? 큰 흐름은 그냥 예상한 대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장이 경제나 금융시장, 그다음에 유동성 여러 가지가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아서 상당히 호황을 보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작년 연말까지. 10월 말 이후로 그래서 좀 조정을 좀 받는 양상. 되게 아주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연말 이후에 상승을 크게 하고 나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뭐 미국 조정은 이 정도는 조정이 아니다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더 많이 사실 안 좋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뭐 오를 만큼 오르고 조금 빠졌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 어제 교수님께서 밤에 저에게 내일 여행커 테스트가 있다. 그것도 영어 테스트 말씀하셔가지고 두근두근합니다. 뭐 스페인어 테스트는 아니니까 뭐 다행이에요. 쉽죠. 그래서 이제 오늘 크게 세 가지 준비를 했는데 네. 처음 두 개는 이제 미국 얘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도 다음 금리 인하가 과연 언제 있을까 알아맞히기 어려운데 네. 우리가 이게 3월에 있을지 5월에 있을지 8월에 있을지 그것을 논쟁을 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큰 흐름은 우리가 되게 지금 시장이 우호적이니까 그러면 미국 주가를 보는 다른 어떠한 그 단서들은 없나. 그래서 이제 그림들 한 두세 장을 제가 갖고 왔는데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을 것을 암시를 하는 우리 뭐 증시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빅테크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특히 금년 들어서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13, 4% 오르고 반면에 테슬라는 한 15% 주가가 빠지고 그래서 올해도 그 확실한 테마는 AI 테마가 주도를 할 텐데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빅테크를 한번 좀 짚어보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애플이 오늘은 주가가 좋았지만 이제 주가 조정받으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플 AI의 양대 산맥인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그 다음에 뭐 AI의 가장 수혜주인 엔비디아를 한번 밸류에이션 살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도 여의도 오셔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투자가는 항상 그 아시아를 볼 때 한국하고 일본을 비교해요. 우리 산업 구조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전에는 일본이 좀 더 선진화된 경제지만 한국이 훨씬 다이내믹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많이 따라왔고 특히 증시의 기업들의 퀄리티 그다음에 주주를 대하는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는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 지난 1년 동안 보면
일본 주가가 34% 오르고 네. 한국은 한 3, 4% 올랐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일본은 8% 올랐는데 우리 증시는 8% 빠졌죠. 가장 큰 이유는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거버넌스의 차이. 우리가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 금융당국도 뭐 밸류업을 시키는 것을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랬는데 약간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그래서 진짜 일본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우리 여행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외국 투자가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일본이 일본 기업들이 거버넌스 개혁과 관련돼서 they have burned the bridge. 다리를 태웠다. 다리를 불태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리를 태우면은 건너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건가요? 그렇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그러니까 건넌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네. 다리를 가는데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다리를 태우면 내가 못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과거에 그 악습을 버리고 기업들이 진짜 미국식의 자본주의로 간다는 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쇄신. 바뀌어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모멘텀을 타면 그 컨센서스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우리 뒤에 있는 브리지를 태운 게 아니라 우리 오리온 이번에 바이오 인수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원 날라가 주가가 20몇 % 빠졌습니다. 이틀 사이에.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다리를 태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러니까. 다리를. 그래서 진짜 좀 걱정도 되고 우리가 일본 얘기를 끝에 조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 그럼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골드만삭스 주가가 최근에 30%나 올랐어요. 이거를 또 사실 금융주가 연말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서 올랐나 보다 싶었는데 이렇게 30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10월 말 이후로 정확하게 30% 올랐는데 네. 작년 4분기 이후로 미국 금융주가 좋았습니다. 워낙 많이 빠진 것도 있고 경기 침체가 없다는 확신이 드니까 이게 뭐 부실채권 양산도 좀 덜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골드만 같은 데는 거의 순수한 증권사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많은 미국의 금융 지주사들이 그 이익의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IB를 줄이고 자산운용하고 프라이빗 뱅킹을 강화했거든요. 모건 스탠리가 대표적인데. 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는 자이반 타이반 순수 IB로 남았는데 금융업종 중에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30%. 그래서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올해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 주가가 좋으니까 골드만이 전통으로 IB의 강제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신규 상장 IPO 아니면 뭐 M&A 어드바이저리 이러한 하여간 증시가 좋아짐으로써 대표적으로 혜택을 입을 것이다. 네. 이제 그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뭔가 긍정적인 분위기를 다양한 것으로 좀 우리가 지표를 삼는데 작년도로 보면은 IPO 시장도 나쁘진 않았던, 물론 이제 재작년에 훨씬 더 좋기는 했었던 기억이 있지만 작년에 IPO 시장의 움직임이 좀 호조를 보였다라는 것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ETF로 이제 시장의 건강함을 체크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증권사 대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상장돼서 올라온 IPO들이 과연 그 상장되고 나서 이제 주가를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래서 이제 그 IPO에서 프라이싱 하는 게 예술이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주관사가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한 1-20% 오르는 가격을 택하는 건데 그게 실제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많은 IPO들이 물론 2021년 보다는 물량이 줄었지만 2022년 전년보다는 작년에 IPO 물량이 많이 늘었고 대표적으로 ARM 우리 그 반도체 설계하는데 네. 네, 볼켄스톡 우리 저 약간 캐주얼하게 쓰레빠 같이 끌고 다니는 독일 회사 이런 것들이 주가가 호조를 보여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작년에 미국 S&P는 26% 올랐는데 네. 작년에 상장된 IPO 기업들로 지수를 만들어 보니 주가가 한 45% 올랐더라. 그래서 물론 인스타카트 같은 데는 주가가 좀 약세를 보여요. 근데 전반적으로 IPO 된 주식들이 호조를 보인다는 것은 올해 증시를 또 좋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실제 이런 거에 뒷받침이 돼서 많은 미국 월가 증권사들이 이제 IPO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그동안 못 올라왔던 종목들을 이제 상장시키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네. IB 뱅커들이 바쁩니다, 되게. 그 가운데 이제 올해도 지금 IPO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기업이 쉐인이라는 중국 쉐인, 기업인데 예.
되게 싸게 물건들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스페인의 가장 큰 회사가 그 자라의 지주사인 네네. 인디텍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스페인도 보면 뭐 자라, H&M 뭐 이런 데들이 뭐 치열하게 경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쉐인은 그거보다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특히 이제 미국의 젊은 여성들을 공략을 하는데 이제 IPO 준비를 지금 합니다.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하고 그다음에 파네라 브레드라고 스타벅스 비슷하게 그거보다는 좀 작지만 그 뭐 아침 빵 그다음에 뭐 그런 토스트 뭐 수프 이런 것들 파는 그 프랜차이즈 이것도 상장을 준비하고 네. 레딧이라고 우리 또 앱으로 되게 유명하죠. 레딧. 이런 데도 그 상장 준비를 하고 그래서 많은 IPO들이 지금 준비를 한다는 것은 물론 물량 부담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 그 대기 자금도 또 미국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러한 쪽의 뉴스들은 조금 올해 증시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굿 뉴스가 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시를 낙관적으로 볼 때 과연 지금 증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구간인가요? 지금 뭐 우리가 작년에 한 26% 올랐죠. 이게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퍼가 그 원 이어 포워드 그러니까 1년 예상치를 기준으로 퍼가 한 19배에서 20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머리 위까지 올라간 건 아닌데 한 이 정도까지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좀 꽉 찼어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유지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금리가 조금 지금 저 낮은 행진을 하니까 이제 가능한데 작년에 우리가 26% 오른 걸 한번 이제 따져보면 네. 가장 이제 쉽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이제 배당 수익률을 우리가 한 2%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2%를 빼면 실제 주가는 한 24% 올랐다는 얘기죠. 26 마이너스 2 하면 24% 올랐는데 24% 오른 거 중에 실제 이익이 올라서 상향 조정이 돼서 오른 부분은 6%고 나머지 18% 포인트는 퍼가 작년 연초에 17배였던 게 작년 연말 지금 한 20배까지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제 퍼가 그 레벨업이 됐다 그러죠. 17배에서 20배. 그거는 이제 금리가 내려오면서 이제 올라온 건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약간 조금 불안한 것은 이제 퍼가 올라서 주가가 그 많이 상승을 했으면 약간 그 튼튼함, 견조함이 조금 부실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작년에는 기업이익은 많이 기여를 못했고 배당은 조금 기여를 했고 퍼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올해는 기업이익이 주로 기여를 하면서 한 10% 정도 S&P 상승이 예상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월가의 컨센서스고 작년에는 거의 시장 전체 오른 게 세 개 업종이 견인을 했어요. IT, 그 다음에 뭐 메타, 구글, 넷플릭스가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아마존, 테슬라가 포함이 된 그 경기 관련 소비재, consumer discretionary. 근데 이제 올해는 제 생각에는 조금 다양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최근에 조금 이제 그 시장의 기온이 좀 두루두루 그 온기가 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융주를 여전히 좀 괜찮게 봐야 될 것 같고 작년 연말 이후로 많이 반등을 네.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소비재가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이 내려와서 제 생각에는 여기는 또 퀄리티가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앞서서 이제 AI 모멘텀으로 작년에 사실 시장의 모멘텀이 전혀 없었을 때 봄에 갑자기 AI 하면서 다행히도 미국 시장은 그 모멘텀에 주가가 좀 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AI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특히나 뭐 금융이나 필수 소비재 쪽에서도 주목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AI를 배제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이것들이 시장을 좀 장악하는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AI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5년, 10년 그 이후로도 계속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높이는 그런 드라이버인데 네. 주시장은 이제 그게 선반영이 되죠. 근데 1년 작년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에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 AI의 뭐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올해 한 15% 오르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한 3, 4%씩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AI를 좀 덜 한다는 애플. 근데 애플이 실제 뭐 삼성도 이제 AI 폰을 이제 출시를 했잖아요. 네. 발표를 하고 애플도 곧 나온다 그러니까 뭐 그게 잘못
잘못된 그 올바른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조금 애플이 소외돼서 주가는 애플은 금년에 빠졌고,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AR을 열심히 잘하는 데지만 기업이익 전망이 워낙 지금 안 좋아져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제 크게 우리가 7, 8 그 빅테크 종목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한 28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19배, 20배면 한 45% 프리미엄의 거래가 되는데 저는 이 정도 프리미엄은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그 튼튼한 퀄리티 기업이고 이 회사들의 그 마진 그 영업이익률이 22%예요. 그래서 이제 S&P 시장 전체로 12%니까 거의 2배가 되는, 그러니까 이익의 안정성, 그만큼 독과점적인 지배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프리미엄을 줄만해서 엄청나게 저평가됐다고 빅텍 전체를 우리가 놓고 할 수는 없지만 무난한 수준의 지금 밸류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을 보면 애플은 이제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이 회사가 장기 성장성은 조금 떨어져요. 아무래도 회사가 워낙 크고 좀 무거우니까.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2년 동안 이익이 연한 15% 정도 증가할 걸로 보는데 애플은 한 5에서 한 10% 정도 수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퍼가 30배만 되면 주가가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린 것도 그렇고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도 올리고 좀 불리시하게 콜을 했는데 그래도 하여간 주가가 $190 넘고 $200가 가면 주가는 조금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게 애플은 기업 가치, 그러니까 아이폰 그 핸드폰도 너무 잘하고 실제 작년에 판매 대수에서도 애플의 아이폰이 삼성을 제쳤어요. 근데 삼성은 그 스마트폰의 평균 단가가 한 $300 좀 넘고 애플의 아이폰은 한 $870-80이 때문에 거의 3배네요. 매출 규모가 거의 3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만 해도 게임이 안 되죠, 되게. 그런데다가 애플은 기업 가치의 60%가 서비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애플 걱정은 너무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실제 4분기에 그 애플이 뭐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아이폰 매출이 한 12%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단한 좋은 실적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또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볼까요? 시가총액 결국에는 1위 자리를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넘겨줬는데 올해 이 마소의 뭔가 기세가 AI를 등에 업고 올랐는데 더 오를 것이다. 엄청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둘 다 진짜 대단한 회사고 AI를 잘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 실력보다 패키징은 조금 더 잘하고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32배나 돼요. 그래서 조금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볼 수 있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알파벳은 여기 그냥 학교 같아요. 우리가 독과점적인 세계 최고의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선전을 잘 못해요. 좋게 얘기하면 겸손한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항상 페널티를 받죠. 근데 우리가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만큼 리스크가 주가에 적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소가 퍼가 32배인데 알파벳을 우리가 21배에 살 수 있다면 둘 다 좋은 회사지만 좀 더 적은 저렴한 회사를 사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 알파벳을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줬고 두 회사 주가가 비슷하게 계속 움직여왔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지금도 밸류에이션의 격차는 여전히 벌어져 있고. 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왜 다른지 그리고 가장 이제 최근에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주가 급등에도 여전히 저평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투자가들이 좀 의아해하는 게 주가가 이게 100% 막 200%씩 오르는데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거꾸로 더 낮아지느냐, 어떻게 28배밖에 안 되느냐. 근데 이제 우리 여기 그림을 보시면 주가가 작년 이후로 뭐 어떻게 하반기 이후로 급등을 했는데 주가가 오른 폭보다 이익 상향 조정의 폭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다음 페이지에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2014년 이후로 1년치 전망치의 그 이익의 추정치예요. 그러면 이제 꾸준히 상향 조정이 되죠. 빅테크가 다 그런데. 근데 우리가 2023년 하반기 이후로
이 수정치가 4달러에서 20달러로 급격하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수적일지 몰라요. 아니, 저런 기업이 있어요? 왜냐하면 TSMC 실적이 그렇게 가이던스를 20% 초반에서 중반으로 네. 올해 봤잖아요. 근데 네. 그게 엔비디아랑 또 관련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주가는 100,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주가는 100% 올랐는데 네. EPS는 200% 상향 조정이 되면 퍼가 더 낮아지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국면이니까 뭐 이상할 것도 없고 그만큼 엔비디아가 다이내믹하고 그 스윗 스폿에 있어서 상당히 좋다. 그리고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차트가 정말 놀랍네요.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그런 차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달러, 삼성전자의 3배 되는 회사의 이익이 이 정도로 그러니까. 상향 조정이 된다는 거는 부럽네요. 놀랍죠, 되게. 자, 올해도 뭐 엔비디아는 걱정 없이 계속해서 뭐 기대할 만한 성장주로서의 성격과 또 실질적으로 펀더멘탈도 굉장히 튼튼한 기업으로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1980년대 이후에 미국 총 주식 수익률 이 연 11%씩 계속해서 수익률이 찍혔다라는 건데 이거 되게 엄청 대단한 수치 뭐 아니에요? 저도 얘기하고 네. 옛날에 뭐 이학영 교수 여러 번 얘기했는데 미국은 과거 30년, 50년, 100년을 보면 네. 거의 예외 없이 연 수익률 내가 이제 주주로서 시장 전체를 들고 있으면 배당 포함해서 수익률이 연 한 10% 정도 되고 1980년대 이후 여기 이제 그림 띄워주시면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게 이제 그 S&P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제 3, 40년 동안은 조금 더 그 성장주들, 빅테크 이런 것들이 성장의 탄력을 받으면서 연 11%. 근데 이제 제가 그 밑에 그림은 한국, 일본, 미국의 그 과거 3년, 네. 그다음에 과거 10년 주주 총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가 오른 거랑 이제 배당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대통령이 여의도 와서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기조회견을 하셨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날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저도 되게 안타까웠는데 투자가들은 되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떠한 세제 혜택을 주고 많은 그 발언을 해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한국은 지난 3년 동안 연 배당 포함해서 배당 받은 거 포함해서 연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계좌가 주주였으면 녹고 있는 거죠. 2% 배당을 받아도 주가가 4% 평균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2%고 네. 과거 10년 동안은 연 5%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한 3% 오르고 그 배당이 2%였대. 반면에 이제 미국은 뭐 얘기할 거 없이 연 9%, 12% 각각이고 일본이 최근. 항상 한국하고 비슷하게 놀다가 한국이 좀 더 낫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본이 환골탈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난 3년 동안 특히 최근에 좋으니까 연 12%, 그 다음에 과거 10년 동안은 9%.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한국과 미국이 다른 길을 걷고 있고 우리 투자가들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안 사는 게 뭐 지난 3년 동안은 마이너스였고 지난 10년 동안 5%였는데 우리나라 초대형 증권사의 보장형 RP 금리가 5.2%입니다. 내가 5.2% 금리가 보장이 되는데 주시장에 리스크가 많은데 넣을 필요가 없죠. 그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주주를 위해서 일을 안 하고 거버넌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온 같은 데가 대표적인 예죠. 네. 이틀 사이에 주가가 20몇 % 빠졌으니까 이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의 패러다임이 참 쉽지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변화를 하는 게 뭐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럼 일본이 앞서서 이제 그 맨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본이 아예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과거로 답습하지 않는 그런 길을 내가 가는 건너온 다리를 태웠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런 걸 하려면 뭐 어떤 거를 우리가 좀 그러니까 일본이 따라가야 진짜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게 그러니까 저도 노무라 그 옛날에 이제 리만을 인수한 거기 홍콩에서 뭐 중역으로 몇 년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이 잘 안 변해요. 제가 옛날에 동경에 뭘 물어보면 나무 don't ask. 우리는 안 변한다. 근데 일본이 기업 거버넌스, 기업에 관해서
진짜 변한 것 같고 그것을 외국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주가가 오르는 거고 그래서 진짜 진정성 있는 거버넌스의 개혁을 지금 일본이 하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영어 쓰는 거 좋아하는데 액션 프로그램. 액션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기업의 아킬레스건을 타겟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도 발표된 거는 저는 큰 진정성은 없다 그러는 게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을 ESG 보고서에 넣어라. 뭐 넣는 거는 직원들이 넣죠. 근데 일본은 뭐를 하냐 하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의 거버넌스 핵심은 이사회입니다. 이사회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첫 번째, PBR이 낮으면 1배가 안 되면 1배가 안 되는 이유를 토론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을 결의하고 그것을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PBR이 1배가 낮다는 것은 아울러서 그 회사의 자본 비용보다 그 투자 자본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낮다는 것은 유유 자산이 많거나 노는 자산이 많으면 그것은 처분을 해야 되고 PBR이 낮은 데는 자본을 너무 많이 갖고 현금이 많은 데들은 그 돈 갖고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사회가 토론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액션 프로그램을 밝히고 그것을 언제까지 내가 해결할 걸 공표를 해야 돼.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일본 지금 거래소나 금융위가 요구하는 게 주주와 계속 소통을 해서 주주의 피드백을 받아라. 그러니까 제가 30년 넘게 금융시장에 있었지만 지금 일본이 거버넌스하는 액션 프로그램은 점수를 주면 99점을 줄 정도로 완벽합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발표하라고 그랬는데 한 40% 회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한 700개 회사. 발표 안 하는 회사 중에 도요타가 발표를 안 했어요. 소니는 발표를 하고, 도요타는 우리는 이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겠다. 그래서 진짜 일본의 개혁을 우리가 보고 왜 일본 증시와 우리가 따로 완전 다른 길을 가는지를 우리가 배워야지 우리가 거버넌스 개혁이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지 그냥 말로 하는 것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되게. 자, 요 관련해서도 곧 또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도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라고 다음 주에 불러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또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 또 깊은 이야기 참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